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습관적으로 끓는 물에 꿀 한 잔 타드시나요? 당장 멈추세요. 그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콩팥을 망가뜨리고 결국은 평생 기계에 의존하며 투석을 하며 살아가게 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서울대병원 신장과 연구팀의 11년 추적 결과에서는 60세 이상 중년 어르신들 10명 중 7명이 매일 아침 콩팥을 죽이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근데 더 공포스러운 사실이 있습니다. 콩팥은 조용한 장기라서 70%가 망가질 때까지 전혀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난 35년간 대학병원 심장내과에서 매일 수많은 환자들의 마지막을 지켜봤습니다. 누워서 진작 알았더라면 달라졌을 거라며 후회하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의사로서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병원에서 돈을 벌기 위해 알려주지 않는 자연치유 비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위험한 수술도 아니고 비싼 보약도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지퍼어깨에 있는 꿀 한 스푼입니다. 고작 꿀이라며 비웃지 마세요. 정말 간단한 이것이 의료계를 뒤집어놨습니다. 혹시 요즘 소변을 누면 거품이 보이지는 않습니까? 자고 일어나면 발목과 눈꺼풀이 퉁퉁 붓고 매일 밤마다 화장실 가느라 잠을 잘 못 주무시진 않으신가요? 만사가 귀찮으며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신가요? 이게 단순히 늙어서 라고 생각하셨다면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의 홈팟 필터가 찢어져서 필요한 단백질이 몸 밖으로 전부 빠져나가고 있다는 응급 신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내용은 총 5가지입니다. 첫째, 꿀이 죽어가는 콩팥에 미치는 기적적인 치유 효과입니다. 둘째, 내 주방에 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3초 만에 구별하는 법과 콩팥에 더 좋은 꿀의 종류입니다. 셋째, 콩팥 효소를 살리는 황금 온도와 절대 저질러선 안 될 보관 실수입니다. 넷째, 독소를 싹 빼주는 신장 해독수 레시피와 하루 3권의 골든타임입니다. 다섯째, 콩팥 기능을 되살리는 1분 마사지와 까치발 운동법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더 이상 밤에 화장실 때문에 잠을 설치지 않고 붓기 없는 상쾌한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바로 시작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꿀이 망가진 콩팥 필터를 어떻게 되살리는지 그 비밀을 샅샅이 파헤치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여러분들은 아마 제 멱살을 잡고 이렇게 묻고 싶으실 겁니다. 아니, 꿀은 결국 설탕 덩어리잖아. 우리 노년은 단 음식을 무조건 피해야 콩팥이 안 망가지는 거 아니야? 네, 여러분들의 걱정 충분히 이해됩니다. 저도 35년 전 레지던트 시절에는 환자들에게 단 것은 절대로 입에도 대지 말라고 소리쳤던 의사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현대의학의 맹점입니다. 병원에서 가르쳐주는 건 설탕과 꿀을 똑같이 단순당으로 분류합니다. 하지만 제가 임상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사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마트에서 파는 정제된 하얀 설탕은 혈관을 망가뜨리고 콩팥 사우치에 염증을 일으키는 무서운 독극물이 맞습니다. 그건 마치 불꽃놀이처럼 순식간에 타올랐다가 재만 남기는 가짜 에너지입니다. 반면에 천연꿀은 다릅니다. 꿀은 단순한 설탕물이 아닙니다. 벌들이 수천 송이의 꽃을 찾아다니며 모아온 이 꿀 속에는 180여 가지가 넘는 살아있는 효소와 미네랄 그리고 비타민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장작불처럼 은은하게 타오르며 콩팥세포 하나하나에 힘을 불어넣는 고급 에너지원입니다. 실제로 꿀 속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은 콩팥 미세 혈관에 낀 불순물을 청소해내는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서 기운이 없고 소변 줄기가 약해지는 이유는 콩팥이 에너지가 부족해 일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설탕을 먹으면 콩팥이 미쳐 날뛰지만 꿀을 먹으면 콩팥이 꾸준하게 힘을 얻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이미 수많은 국제 논문에서 꿀의 항염증 효과와 조직 재생 능력을 입증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꿀의 어떤 성분이 죽어가는 콩팥을 살려낸다는 건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이 구체적인 기적의 메커니즘을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나면 여러분은 꿀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꿀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 몸속에 콩팥을 고쳐쓰게 한다는 건지 의학적으로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원리를 이해하시면 믿음이 생겨서 꾸준히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꿀 속에 들어있는 글루코스 산화효소는 콩팥 사구체의 염증을 씻어내는 청연세정제 역할을 합니다.
30대의 콩팥이 깨끗한 정수기 필터였다면 관리가 안 된 60대의 콩팥은 찌꺼기로 가득 찬 하수구와 같습니다. 꿀은 바로 이 하수구에 낀 단백질, 찌꺼기와 기름때를 녹여 배출하도록 돕습니다. 실제로 한국국립보건 자료를 보면 60세 이상 인구의 58%가 만성 콩팥병 징후를 보입니다. 10명 중 거의 6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나이가 들어서 기력이 없나 보다 하고 그냥 넘깁니다. 바로 이 안일함 때문에 많은 분들이 나중에 큰 대가를 치릅니다. 제가 아는 신장 전문의 박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30대 콩팥은 새것과 같은 깨끗한 정수기 필터지만 60대가 넘어서도 관리하지 않으면 그 필터는 온갖 찌꺼기로 가득 찬 하수구와 같아서 언제 막히고 터질지 모르는 위험한 상태가 된다고요. 여기서의 사고는 단순히 몸이 좀 아픈 수준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삶 자체가 병원 침대에 묶여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신장투석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어제까지 공원을 산책하던 건강한 남성이 저녁에는 응급실에 누워 투석을 할 수도 있고, 매일 손주들 간식을 챙겨주던 할머니가 다음날 갑자기 온몸이 부어오를 수 있습니다. 무서운 점은 콩팥이 완전히 망가지기 전까지 우리는 여전히 내가 건강하다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방법은 있습니다. 2022년 서울대학교에서 우리나라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 결과 매일 꿀을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했을 때 신장의 염증 수치가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의사들조차 놀란 수치입니다. 구체적으로 꿀은 콩팥 사구체의 혈관벽 탄력성을 개선하고 내피 염증을 줄여주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비싼 영양제보다 주방에 있는 올바른 종류의 꿀, 그리고 올바른 온도의 물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드시는 그 꿀이 진짜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가짜 설탕꿀을 드시면 콩팥을 살리기는커녕 오히려 혈당만 높여 콩팥을 더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내 꿀이 진짜인지 3초 만에 구별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투명한 컵에 찬물을 담고 꿀을 한 스푼 떨어뜨려 보세요. 진짜 꿀은 물속에서 바로 퍼지지 않고 응집된 상태로 바닥까지 툭 가라앉습니다. 반면 가짜 꿀은 물에 닿자마자 뿌옇게 흐트러지며 금세 녹아버립니다. 또 꿀이 하얗게 굳었다고 가짜라고 버리지 마세요. 꽃가루가 섞인 진짜 꿀일수록 결정 현상이 잘 생기는 법입니다. 그리고 어떤 꿀을 먹느냐도 중요합니다. 일반 아카시아 꿀도 좋지만 콩팥이 정말 걱정되신다면 밤꿀을 찾아 드셔보세요. 밤꿀은 색이 검고 맛이 쌉싸름해서 예전부터 약꿀로 불렸습니다. 일반 꿀보다 항산화 성분이 훨씬 풍부해 콩팥 속 염증을 잡아먹는데 탁월합니다. 맛은 좀 써도 콩팥에는 이만한 보약이 없으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게 찾아오셨던 68세 박 여사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신 우리 시대의 평범한 어머니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장 기능이 크게 떨어져 투석을 준비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으셨죠. 박 여사님이 억울해하며 제게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고 몸에 좋다는 꿀물도 매일 챙겨 먹는데 도대체 왜 제 콩팥이 이 모양일까요? 제가 그분이 꿀물을 타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팔팔 끓는 뜨거운 물에 꿀을 녹이고 계셨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이러고 계신가요? 아침엔 속 따뜻하라고 뜨거운 물에 꿀 타 드시고 심지어 커피에도 설탕 대신 꿀을 넣으시죠. 안타깝게도 그것은 콩팥을 2번 죽이는 일입니다. 콩팥은 70%가 망가질 때까지 아무 신호도 보내지 않는 침묵의 장기입니다. 이미 찌꺼기 가득한 필터에 끓는 물을 부어버린 죽은 꿀물을 마시면 콩팥은 치우는커녕 과부하가 걸려 혹사당합니다. 그렇다면 신장이 안 좋으면 단 것을 피하라던데 꿀은 괜찮나요? 라고 물으실 겁니다. 네, 바로 이 부분이 비밀입니다. 정제된 백설탕과 천연꿀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설탕은 혈관을 끈적하게 만들어 염증을 유발하지만 천연꿀에는 플라보노이드와 프로폴리스 같은 살아있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콩팥 사구체에 낀 기름때를 녹여주는 천연 세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꿀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그 속에 살아있는 효소들을 뜨거운 물로 다 죽여서 먹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 도대체 꿀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지금부터 잘 메모하세요. 꿀 속의 효소가 기저귀 열쇠인데 그걸 지키는 정답은 오온도 40도입니다. 손가락을 넣었을 때 뜨겁지 않고 미지근하다고 느껴지는 온도가 가장 좋습니다. 여기에 효능을 스모배 폭발시키는 재료가 바로 천연 발효식초입니다. 식초는 몸속에서 알칼리성으로 변해 산성화된 신장을 중화시키고 결석을 녹여버립니다. 따뜻한 물 200ml에 꿀 1스푼, 식초 티스푼으로 하나를 섞으세요. 단 금속 스푼은 항산화 성분을 파괴하니 반드시 나무나 플라스틱 스푼을 사용하세요. 이렇게 만든 신장 해독수를 아침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천천히 10배씩 드셔보세요. 실제로 충남 예산의 70세 이옥분 어머님은 이 방법으로 만성 콩팥병 3기를 극복하셨습니다. 붓기가 심해 장화조차 안 들어가던 발이 일주일 만에 가라앉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님은 내 콩팥 살린 건 의사가 아니라 내 부지런함과 꿀물 한 잔이었다고 울먹이며 말씀하셨습니다. 효과를 하루 종일 지속시키는 루틴도 잊지 마세요. 아침에는 꿀 식초물로 노폐물을 씻어내고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에는 꿀 반스푼에 계피가루를 살짝 뿌려 드세요. 계피는 콩팥의 혈류를 늘려주는 최고의 약재입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는 꿀을 한 숟가락만 드세요. 꿀은 숙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도와 콩팥이 자는 동안 스스로 재생할 수 있는 휴식을 선물합니다. 꿀 보관법도 중요합니다. 냉장고에 넣지 마세요. 15도 이하에서는 효소 활동이 멈춥니다. 서늘한 상온에 두시는 게 정답입니다. 또한 굳은 꿀을 전자레인지에 돌리지 마세요. 그 순간 꿀은 그냥 설탕물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1분 마사지를 병행하세요. 양 손바닥을 비벼 뜨거워진 손을 등 뒤 허리춤 콩팥 위치에 대고 30번 문지르세요. 그리고 꿀물을 마신 직후에 가치발 들기를 10번만 해보세요. 종아리 근육이 하체 혈액을 콩팥으로 펌프질해 종아 능력을 극대화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제가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는 단순히 꿀물 한 잔의 정보가 아닙니다. 평생을 자식들 위해, 가족들 위해 헌신하느라 정작 본인의 몸이 보내는 비명소리는 외면하고 사셨던 우리 시대의 모든 어머니, 아버지들에게 드리는 간곡한 호소입니다. 콩팥은 우리 생명의 뿌리입니다. 뿌리가 시들면 아무리 큰 나무라도 한순간에 쓰러지듯 콩팥이 무너지면 우리의 노후도 무너집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배운 대로 40도의 따뜻한 물과 꿀 1스푼,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아끼겠다는 그 소중한 마음만 있다면 시들어가는 뿌리도 다시 생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힘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내 몸을 사랑하겠다는 작은 결심만 하면 충분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병상에 누워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노년이 아니라 두 다리로 튼튼하게 걸으며 손주들 손을 잡고 공원을 산책하는 존경받는 어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동안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 이 작은 습관 하나를 선물해보세요. 부디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셔서 내일 아침에는 더 가벼운 몸과 맑은 정신으로 깨어나시길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사랑하는 배우자와 자녀들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좋은 것은 나눌수록 커지고 건강은 함께할수록 단단해집니다. 저는 언제나 여러분의 곁에서 올바른 길을 안내하는 든든한 건강 친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귀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